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장농사 정농사입니다. HR 노동법 네. 레시피 시간인데요. 네. 이제는 좀 간략간략한 주제로 그 회사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조리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사직서를 냈다가 아예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안 철회한다고 했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근로자들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네.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회사를 이직을 많이 해봐서 네. 사직서를 여러 번 써봤는데요. 네. 냈다가 아차 싶을 때도 있고 했는데 저는 네. 뭐 철회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잡고 싶은 직원인데 철회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경우도 있고 나갔으면 하는 직원이 철회를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막 애매한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유형을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죠. 인사 담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일반적인 회사 양식에 있는 경우에요. 보통 사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분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몇 월 며칠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회사 양식도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막 본인이 네. 쪽지에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저 몇 월 며칠부로 그만둡니다. 이렇게 하고 부장님한테 주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카톡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를 뭐라 그랬냐면 합의 해지의 청약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말이 네, 어렵죠. 네. 두 번째는 해약의 고지 방식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차이가 뭐냐? 네. 첫 번째 합의해지 청약 방식은 네.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하기 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쵸.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인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지금 할부 남은 게 엄청 많다. 네.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낸 거니까 돌려달라 네. 라고 했을 때, 수리 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분에게 이를 돌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합의 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해약의 고지 방식, 그러니까 저 몇 월 며칠부로 그만둡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버렸다. 자, 그렇게 되면 회사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사직의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사직서나 사직원을 내지 않고 카톡 네. 또는 문자 또는 전화 아니면 대면상에서 말을 한다라든지 네. 이럴 때는 뭐 그만둘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네. 경우는 없죠. 네. 다 저 언제자로 그만둘게요 네. 네. 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그거는 이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로 했다면 다툼이 생길 거예요. 네. 그건 증빙하기가 힘들 테니까. 근데 카톡으로라도 저 몇 월 며칠부로 그만둘 거예요. 네.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면 그건 이제 합의 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의 고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이 네. 바로 그 자체로 사직이 효력이 네. 발생한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사실은 그만둘 테니까 뭐 사직서를 달라고 하겠죠. 개인이 네, 사직서 네, 양식을 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회사의 사직서 양식은 어떻게 보통은 구비를 해놔야 될까요? 이제 보통 명칭이 사직원 또는 퇴직원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 내용도 보시면 부탁하는 투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다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월 며칠부 해서 날짜만 넣도록 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대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양식도 그렇지만 네. 합의해지 청약 방식의 사직 절차를 운영하실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사직원이 접수됐을 때 근로자에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수리 여부를 알려줄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의 경우는 내부 결제 절차는 다 두고 계시거든요. 네. 뭐 승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건 있는데, 심지어 근로자한테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받은 거를 그냥 대충 서로 안다고 보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이제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래서 사직서 수리 절차를 구체화해 달라.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리 절차가 이제 뭐 있든 없든 네. 명확하게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사직서 제출하신 게 수리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네.
네. 그래서 상호 간의 사직서 철회에 대한 기대나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례나 이런 사례를 보면 내부 결제만 거치고 근로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제 더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네. 수리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회사는 뭐 무슨 소리냐, 내부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된 거다, 그냥 근로관계 종료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부당해고다 네. 라고 본 사례도 있고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수리하고 승인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네네. 사직서 양식 자체를 네. 매달 며칠자로 그만둡니다. 이렇게 만들면 간단한데 네. 왜 그런 절차를 그렇죠. 만들었죠? 저도 이거 강의 때 엄청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차라리 사직서 양식을 몇 월 며칠로 그만둔다. 네. 그럼 받는 즉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뭐 장동영 선생님도 회사 많이 다니셔봤지만 네. 업무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죠? 인수인계. 네, 인수인계가 후임자. 필요하단 네, 말이에요. 사직원을 쓸 때 네. 날짜에 대한 합의라든지 네. 인수인계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해지 청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네. 또 장점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의 고지 방식보다는 네. 합의해지 청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네. 오히려 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수리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용 시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부탁조로 얘기하는 합의해지 청약과 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해약의 고지는 구분돼야 되고 네. 합의해지 청약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 퇴직원이나 사직원을 수리하는 절차가 분명히 구체화돼야 되고 수리 통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인사팀 내부에서 결제를 받았다는 것을 수리로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수리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해달라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직서 반환 요청에 대한 레시피를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사직 코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맞아요. 하기 위해서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직을 하고 그만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의 레시피를 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R 레시피 장농사 정nom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